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리입니다. 올 상반기 청약자 5명 중 1명은 수도권 지역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유난히 청약률이 몰렸던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수도권 택지지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도금 대출규제 반사 일규로 인해서 화성이나 남양주 그리고 하남 등이 청약률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여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양시장도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청약률도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02-545-7988번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봤는데요.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부장님과 함께 이번 주 이슈들 점검해 보고요. 그 안에서 부동산 팁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섭게 뛰던 강남 3구의 전셋값이 지난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역전세난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뿐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지금 바로 강남 3구의 전셋값 하락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기준으로 강남 3구의 전셋값이 평균 0.1%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이 하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강남 3구라서 더욱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강남 3구 주변으로 해서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경쟁자가 늘었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경쟁자인데 훨시 더 저렴한 경쟁자가 생기다 보니까 네. 이 강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가깝지만 좀 저렴한 곳으로 가기 마련인데요. 네. 일단 지난 달 쭉 해갖고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다 보니까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 많아지고요. 또 수도권 중심으로는 여전히 전세가 부족합니다. 수요 대비 전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는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방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은 전세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서울 중심권, 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저렴한 곳, 그리고 또 주변에 재개발이든지 재건축이 있어서 이주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은 여전히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매매가 또한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역시 이 재건축 분양시장이죠. 거기 투자자들이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몰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럼 왜 강남 3구는 전세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거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원인은 위례 신도시 그리고 하남 미사 신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가 옆에 바로 조성이 되는데 이 위례 신도시 현재는 완벽히 조성이 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여건, 교통 여건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받으신 분들이 지금 당장 입주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전세를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막 쏟아지다 보니까 이 전세가가 당연히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송파의 강남, 서초 여기는 상대적으로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3구가 전세값이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미미한 수치입니다. 0.1%, 마이너스 0.1%라는 건 네. 예를 들면 전세가가 5억이거든요. 그럼 그중에 얼마 빠지느냐? 50만 원 빠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50만 원 빠졌다고 해서 전세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한 지역이 한 3천만 원 빠졌는데 평균을 내봤더니 이 정도 되더라. 이 정도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추세가 이렇게 계속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아무래도 좀 비수기 여름 시장이잖아요. 여름 시장 지나고 또 많은 입주 물량들이 소진이 되면은 아마 이 강남 3구의 전세값은 다시 좀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강남 3구의 이 비싼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좀 저렴한 다세주택,
이런 거 전세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남 3구의 전셋값이 0.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잠시 주춤한 것일 뿐이다라는 결론 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지역 안에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꼼꼼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후적인 궁금한 사항 세미나 자리에서 함께 얘기 나눠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일정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현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6년 하반기 부동산 유망 투자처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거고요. 7월 30일 토요일 1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0255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이번 세미나는 평소와 다르게 좀 더 긴 시간을 두시고 또 상담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꼭 참석해 보시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02545-7988번으로 여러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걸려와 있는데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네. 아, 저는요. 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요. 예. 856에 28. 네. 아델하임 2층이거든요. 네, 다세대 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거요. 네. 2013년 12월에 구입을 했는데요. 예. 매도 시기하고 매도 시기가 어떤가 싶어서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전망하고. 2013년도에 구입을 하셨고 2층에 있는 주택을 현재 보유하고 계세요. 현재 임대 놓고 계시나요? 네네. 임대는 어떤 형태로 놓고 계시죠? 2억에 네. 10만 원이요. 월 10만 아, 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보유하셨으면 꽤나 보유했는데 매도 시기 저희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죠. 본부장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년 보유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언제 지어진 건가요? 그게 그때 그때 2013년 처음 져질 때 12월에 예, 투자로 목적으로 구입하신 거고요. 네. 네네. 그럼 전세는 한 번 더 돌았겠네요? 예. 그러시구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네. 아직은 좀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여기 지번을 찾아봤는데 예, 지도를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예, 위치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예, 전철역에서 가깝고 네. 또 옆에 이수역은 또 뭐 3호선, 7호선 환승역이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항상 제가 다세주택 투자할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예, 어쨌든 투자는 잘 하셨고요. 네네. 그럼 왜 제가 좀 더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일단 가장 먼저 요 정보사 터널이 있죠. 네네. 예, 정보사 터널이 지금 2019년 2월에 이제 개통 예정인데요. 네네. 그동안 이 지역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했죠?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네. 예, 돌아가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정보사 터널 부지가 개통이 되면 어때요? 강남까지? 뻥 뚫리죠. 그렇죠. 이즈. 그냥 한 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 흐름에 가장 좋은 게 뭐죠? 강남과의 접근성입니다. 네네. 정보사 터널만 뚫리면 강남까지 뭐 10분 안으로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여기까지도 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네. 예. 그래서 좀 더 보유, 2019년까지는 최대한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네네. 또 주변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지금 이제 방배도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요 밑으로 5구역 같은 경우가 관리처분 인가가 벌써 났죠. 네. 예,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 네. 2주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네네. 그럼 여기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저 멀리로 갈까요? 아니요. 아니죠. 주변으로 찾기 네. 마련입니다. 네네. 그럼 당연히 여기서 가까운 시청자님이 갖고 가신 매물도 충분히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전세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가도 조금씩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바로 매물 위에 또 방배 6구역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는 현재까지는 이제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통과된 상황이에요. 네. 그럼 여기도 지금 방배 5구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덩달아서 좀 더 빠른 속도를 내면 여기도 이주가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네. 네네. 그러면 주변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런 다세주택들이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그럼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아보시면 되느냐? 어떻게 처음 구입보다 지금 좀 올라 있죠? 이거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많이 안 알아보셨나 봐요. 네네. 아마 예전에 조금 살아서. 올라 있을 거고요.
네. 일단 정보사 터널이 뚫리는 2019년,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방배 5구역이 이주가 진행돼가지고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한 2,500세대가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 들어오기 전에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들어오기 전에? 그렇죠. 그럼 몇 년도? 그러니까 일단 정보사 터널이 2019년 2월에 뚫리거든요. 네네. 2019년 2월 정보사 터널이 뚫리기 바로 전. 전에. 예, 네. 그 전이 가장 좋은 타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타임을 놓치셨다 싶으면은 요 방배 5구역이 앞으로 한 4년,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4년, 5년 넘어가면 절대 안 되시고요. 네네. 예, 여기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이제 좀 네. 한 분양받을 시기쯤, 일반 분양이 시작되는 시기쯤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은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갖고 그때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고요. 일단 당분간은 한 번 더 보유하셔도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주택을 잘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걱정 없이 네. 보유해 나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인근의 호재가 참 많나요. 장제터널 개통이라든지 방배 네, 네. 5구역 이주 수요까지 있으니까 그 타이밍 잘 노려보시면서 매도 시기 잡아보시고요. 매도 시기 궁금하시다면 내후년쯤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아, 네, 저희는 지금 수지에 네.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예. 네, 이걸 지금 매매를 해야 될지. 예. 예, 그게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렸거든요. 수지에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매매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세로 거주 중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아파트 몇 평대 궁금하시죠? 아, 지금 수지 LTV 1차고요. 네. 네, 61평이거든요. 61평대. 대형 평수에 거주 중에 계시는데 이 네. 대형 평수를 매입해도 좋은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예. 가족 인원수는 많으신가요? 5인 가족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형 평수 수지 쪽에 괜찮은지 봐드리도록 할 텐데 바로 본부장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수지 엘리 빌리지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거세요? 네. 아,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자가로 거주하고 계시고요? 아, 지금은 전세고요. 전세로 살고 아, 계십니다. 네. 네. 전세로 살고 이거는- 계시는 거를 네.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네. 아, 5인 가족이시라고요? 네. 아, 물론 뭐 가족 수가 많다 보니까 대형 평수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드릴게요. 네. 네, 실거주 목적으로는 왜 찬성 의견을 드리냐면은 일단 이 수지 빌리지 아파트 같은 경우가 가격이 좀 최근에 좀 올랐죠. 네. 네, 그 영향은 바로 신분당선 때문이잖아요. 네. 네, 신분당선이 뚫리면서 지금 한 평당 한 1,000만 원 가까이 가죠. 네. 네, 평당 1,000만 원 가까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주변으로 해서 대부분 중대형 평수가 많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도시의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신분당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신분당선 주변이 많이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가장 수혜를 입은 곳이 어딘지 아시죠? 네. 네, 바로 광교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광교도 마찬가지예요. 신분당선이 뚫리고 나서는 이 역 주변으로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 상승을 하고 여기에서 좀 먼 것들은 그냥 뭐 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봉역 위치한 바로 이 수지빌리지 1차 같은 경우도 일단 역에서는 가깝고 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또 학군까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가족이시면 실거주하시기에는 아주 넉넉하게 거주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가격이 좀 많이 올라 있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차후에 내가 뭐 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아니, 뭐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하고 있죠. 그러세요? 예. 네. 그러면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떨어질 여력은 크게 없거든요. 예. 네. 예, 물론 이제 그 요즘 흐름상 이 주변에 소형 아파트들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형 아파트들이 뭐 1,000만 원이 올랐다. 그럼 아마 이 시청자님이 가지실 이 수지 빌리지 아파트 경우는 한 뭐 3, 400 정도 오르겠죠. 그렇죠? 네. 아마 그 폭은 조금 소형이랑 대형이 차이가 날 건데 어쨌든 이 성봉역 주변 또 뭐 위에 수지역 주변 이런 수지구청역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여건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5인 가족이시라니까 제가 좀 가족 수가 적으면은 반대를 했을 텐데요. 가족 수가 5인 가족 정도 되시니까 실거주 편하게 하시면서 또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도 조금 접어두시면은 괜찮은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요즘 최근 트렌드가 소형 평형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대형 평형대를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가격 하락 여건은 그래도 없다라고 하니까 안심하고 매수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로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휴대폰 끝자리 450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문정동에 준공이 된 지 10년이 된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14평형의 매매가는 2억 1천만 원입니다. 지하철역에서 10분 정도 걸리는데 투자용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셨어요. 문정동에 좀 연차도 있는 빌라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뭐 단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지역 개발을 보고 투자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정동에 이렇게 보고 투자해볼 빌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정동도 지금 현재 흐름이 법조타운 영향을 받아서 네. 신축이 좀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원님 사연을 보니까 일단 10년이라는 연한이 됐어요. 네, 오래됐어요. 그렇죠? 예, 좀 오래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현재 한 2억 1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이 주변 시세를 보시면 전세가가 한 막 1억 9천, 2억 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시기에는 쉽겠죠. 투자 금액이 처음에 조금 적게 들어가니까. 예.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쉽게는 투자하실 수가 있는데 지하철역에서도 일단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에 계속해서 신축 다세대가 지어지고 그 신축 다세대가 또 옆으로 지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뭐 정확한 번지를 안 적어주셨지만 뭐 문정역 그 고등학교는 요 근처에 주택가들이 많거든요. 네. 여기 가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오래된 다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들, 옛날 다세들이 좋은 건 평수가 좀 넓어요. 신축 다세대들에 비해서 뭐 베란다라든지 이런 게 크기가 넓은데 네. 옛날 다세대들은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없고 뭐 보안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정동이나 송파 쪽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혼부부라든지 네. 1인 가구입니다. 네. 근데 신혼부부가 살림을 처음 시작하는데 새 집을 사고 있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물론 처음은 아파트를 아마 고를 거예요. 아파트를 생각하는데 송파 지역은 중대형이 많다 보니까 네. 조금 가격이 높습니다. 전세가라든지 매매가가. 그래서 이런 신축 다세대 빌라가 지금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많이들 활성화되고 있는데 과연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에서 10분 거리라면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향후에 지금 당장 투자 금액은 적을지 몰라도 향후에 또 이거를 매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황금성을 황금성이죠. 보셔야 되는데 과연 매도할 때 여기에서 5분 안에 있는 거랑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거랑 그렇죠. 어떤 게 더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어떤 게 더 매도하기 쉬울까요? 이것만 생각해 보신다면은 쉽습니다. 그냥 좀 더 여기서 가까운 쪽. 여기서 가까운 쪽의 신축 다세대 빌라도 뭐 전세 투자하실 경우에는 한 3, 4천 정도면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기왕이면 여기서 가깝고 기왕이면 신축 네. 여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용 목적이기 때문에 역세권과 신축 매물을 좀 더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 또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서 좋은 정보들 함께 얻어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건대입구 쪽에 네. 그 다양 우성 3차 27평 매수할까 하는데 예. 이게 뭐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좀 기대해도 괜찮은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27평형 매수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매수 목적이 실거주 목적이세요? 아니면 투자성이세요? 그러니까 한 2, 3년 후에 네. 실거주 목적도 있긴 한데 일단은 투자성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이왕이면 투자성에 좀 무게추를 두면서 괜찮은 아파트인지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거주도 혹시 여기 하고 계신가요? 예, 우성 3차 21평 거주하고 있어요, 전세로. 20평은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네, 네. 같은 단지 내 27평으로 옮기시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뭐 사신다니까 말씀드린데 살긴 좋죠? 네, 위치나 이런 거는 뭐 네. 마트로 가깝고 역세권이어서 그렇죠. 네, 조금 오래된 감이 네. 있어서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셨는데 네. 지도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양 우성 3차 역이 있는데 네.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건국대학교 야구장이었었잖아요. 네. 예, 야구장이었다가 이제 건대에서 부지를 매각하면서 롯데백화점 들어오고 뭐 편의시설 주상복합 엄청 들어온 거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거 영향으로 인해서 당연히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예.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대 입구역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뭐 주말이나 이러면 건대역 입구역이 좀 사람이 많죠. 네, 네, 맞아요. 젊은 인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지하철역 내려오면은 정말 약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네. 저도 해봐서 아는데 어쨌든 또 한 장점이 뭐냐면은 이 뚝섬 한강하고도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릴까요? 예,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 한강공원 이용하셔도 좋고 입지는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실거주 하시기에도 이제 찬성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근데 아까 투자 목적을 말씀하신 건 재건축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재건축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네. 자양 3차가 89년도에 입주했잖아요. 네. 네. 그럼 아직 한 3년 남았습니다. 재건축 연한은. 네. 근데 이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다 도래했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그건 하나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거는 40년 돼도 못하는 게 있고 네. 어떤 거는 30년 되자마자 바로 진행되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건 아무래도 이제 사업성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변이 다 자양 우성이잖아요. 1차가 네, 제일 먼저 맞아요. 입주했고 2차, 뭐 3차 차례대로 입주를 했는데 네. 이게 또 한 1년씩 다 차이가 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먼저 진행돼야 될 거는 1차입니다. 일단, 네. 예, 1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1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방향성에 따라서 2차, 네. 3차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음. 근데 이 3차 같은 경우가 혹시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몰라요. 그러시구나. 지금은 한 450세대 그 아파트고요. 네. 용적률이 한 200% 정도 나와요. 네. 그리고 이 27평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 27평의 대지 지분이 한 11.78평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많은 것도 그렇게 네. 작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래갖고 이제 사업성은 뭐 그 주변 다 영향에 따라서 물론 바뀔 거고요. 만약에 네. 이게 정말 3년 뒤에 네. 재건축을 추진을 해서 재건축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음. 뭐 입지적으로 보나 주변 상황으로 보나 좋아질 건데 과연 이 재건축이 어떻게 추진되느냐가 사업의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걸 매수하셔가지고 한 네. 3년 뒤에 들어가실 예정인가요? 지금 만약에 들어가면 한 2년 있다가 들어갈 거. 전세 만기되고 옮기실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저는 매수하셔도 들어가셔도 좋은데요. 좀 호흡을 길게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단기로 봐야 되는. 그렇죠. 단기간으로 재건축이 만약에 30년 딱 채워서 재건축이 된다. 그래도 뭐 조합 설립하고 사업인가 받고 관리처분 받고 하는데도 4, 5년 걸릴 걸리죠. 거고요. 예. 그래갖고 재건축이 2주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려면은 앞으로도 10년은 더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재건축의 사업이 모든 게 다 빠른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네. 빨리 진행돼도 최소한 지금부터 10년은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하시기 굉장히 좋고 네. 그러니까 길게 보신다면은 네.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은데 네. 시청자께서 만약에 뭐 단기로 나는 3, 4년 안에 팔고 나와서 차익을 볼 거야. 뭐 이러기에는 조금 힘든 네. 여력이 있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예. 네. 그래갖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거주하기엔 좋고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기엔 좋다. 하지만 단기간으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예, 이렇게 결론을 드리거든요. 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투자 기간에 대한 시간적인 요소를 잘 생각해 보시고 매수에 나셔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후적인 궁금한 사항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세미나 참석해 보시죠.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청자 상담 전화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리죠. 이영기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6년 하반기 부동산 유망 투자처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거고요. 7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하게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는 자리를 또 마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세미나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좀 오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수원 이제 이쪽에다가 경희대 안에다가 세미나를 하려고 하고요. 예. 좀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무라든지 이런 관련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영통역에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화를 하시면 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좀 많은 분 모셔서 좀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뿐만 아니라 세법에 대해서도 함께 풀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시간 내보셔서 참석해 보시면 좋은 정보들 얻어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의 이현규 본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네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다양한 매물 정보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전화 02-2077-6391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도 모셔보도록 할게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그리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매물들 샅샅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근 이사님의 매물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매물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에 이제 금리 압박 때문에 강남의 재건축이 한 해 뜨거웠었는데 앞으로 제2차적으로, 3차적으로 재건축 시장이 어디에 수요가 몰려있나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처가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강남 재건축 다음 차례가 이제 목동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동의 신시가지 약 14개 단지의 재건축 수요와 그리고 바로 좌측에 또 마곡지구가 한창 이제 개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가 완공되면 아무래도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가장 가까운 도심은 바로 목동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 목동에 소액으로 금리에 맞춰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추천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목동의 소액 투자처를 또 물색해 오셨고요. 이어서 김원준 팀장님의 매물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지역의 어떤 매물인가요? 네, 오늘 총 2개의 매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이 상당히 편한 지역입니다. 연예계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 마포구에 몰려 있는데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적인 여건이 정말 좋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사이에 있는 바로 마포구 신수동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예계 종사자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분명히 네. 있습니다. 교통적인 여건이 좋고 주변에 다양한 업무 지역으로 출퇴근하기가 편하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 투자뿐만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도 알맞는 마포구 신수동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아마 올 하반기부터 가장 뜨거워질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10년 전부터 개발이 예정이 되어 왔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이제서야 개발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투자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동대문구의 제기동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총 3가지 매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지역부터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먼저 가보죠.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6호선 광흥창역에서 도보 잡은 거리고요. 2016년 7월 말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6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3,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신수동의 입지 여건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세권 매물을 잘 선점해 오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입지 여건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지하철에서 가까우니까 바로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6호선 광흥창역, 그러니까 가로치고
서강역입니다. 바로 서강대교 아래쪽에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는데요. 자, 그만큼 지하철에서도 가깝고 대중교통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 홍대 역세권 이제 홍대까지도 이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강대까지는 걸어서 한 8분 정도, 8분에서 9분 잡으시면 되겠고요. 홍대 거리까지는 약 15분 정도 거리면 걸어서 도달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대 아래쪽에 있는 신촌까지도 걸어서 얼마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곳 대학생들이 있는 가족의 수요라면 이곳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앞에 소개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죠. 자,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사이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강변북로가 바로 또 옆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교통적인 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그러한 분들께 더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자, 동부에는 바로 마포역에 있는 다양한 업무 시설들 그리고 공덕에 있는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위치해 있으면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시면 용산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용산에서도 다양한 업무지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용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리고 마포구 내에서도 저렴한 이곳 신수동에 실제 실거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포 광흥창역의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앞서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도 많고 아무래도 연예인들이 좀 앞서서 투자하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이 지역의 호재들은 또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마포구에 있는 그 연예계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홍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또 그것과 다르게 마포역 인근, 그러니까 그쪽 마포역 옆쪽으로 해서 거주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바로 다리 옆에, 그러니까 다양한 대교들 바로 옆쪽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여건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동부에는 마포와 공덕의 글로벌 업무지구, 다양한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 이미 입점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용산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이곳 역시 더욱더 커져갈 것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몰리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서부에는 홍대 민자역사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유동층, 그러니까 관광객들과 다양한 소비의 도시로 지금 변모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특히 홍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지하철 노선과 함께 민자역사 개발도 되고 다양한 문화센터가 이제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양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현금이 흐르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매물지 바로 또 옆쪽에,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1km 내에는 당인리 발전소, 서울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자, 이곳 같은 경우 상당히 혐오 시설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지하 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의 여건이 더욱더 좋아지면서 자연 환경과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변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지역을 공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준공도 7월 말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건물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7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8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이미 마무리 청소까지 다 끝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8월부터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주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께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는 총 7세대, 세대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네. 그거에 비해서 주차 공간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다세대 주택들 주차 공간이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곳은 거의 90에서 100% 정도에 육박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주차 공간 상당히 넓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건물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잘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실제 눈으로 보는 것만큼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지어져 있으니까요. 이제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직접 가보시면서 눈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서서 실거주 목적으로 좋지만 투자 목적으로도 손색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함께 접근해 볼게요. 네, 매매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에 매매가가 2억 6천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 현재 2억 3천에서 2억 3천5백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2,500 정도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형으로 전환을 하셔도 이제 괜찮겠는데 사실 이 지역은 개인적으로는 월세는 추천을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전세를 활용하셔서 소액 투자하시는 그러한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실거주하실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세보단 전세로 투자할 시가 훨씬 더 좋겠다라는 답변까지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실 것 같고요. 끝으로 어떤 점을 좀 유의해 보면 좋은지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실거주하실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전세 활용하실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자, 그런 만큼 실제로 방문을 하셔서 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바로 옆에는 뭐 어떠한 시장들이 있고 어떠한 마트들이 있고 매물지 바로 앞에는 어떠한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이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히 만나보시죠. 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 8분 거리고요. 역시나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6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1억 9,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실투자금 1,0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입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고 인기 노선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9호선이 또 지나가게 되는데요. 입지 여건 풀어봐 주시죠. 네, 일단 9호선 라인에서 사람이 가장 밀집돼 있고 네.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이 바로 목동입니다. 일단 등촌과 염창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인데 본 매물은 목 3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역과는 약 도보 7분, 8분 정도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본 매물은요. 역과 좀 머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교집합적으로 찾은 매물인데요. 일단 여러분의 실투자금을 최저로 만들면서 재건축 단지와 가장 가까운 매물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만큼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 이대 목동병원 굉장히 가깝고요.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우수한 게 장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맞은편에 또 최고급 아파트 주상복합까지 있으니까 주변에 땅값이나 임대가가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투자금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마곡지구와의 거리가 차량으로 했을 때 5분에서 10분 정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면서 네. 또 9호선 라인을 이용해서 송파구까지 이어가는 여러 가지 업무 벨트 라인을 다 꿰뚫기 때문에 위에 있는 상암 DMC와 그리고 하단에 있는 마곡지구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입지적 최고 지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다소먹은 것이 단점이 아닌가 싶었는데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흡수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위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급해 주시면서 다양한 호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함께 풀어볼까요? 네, 일단은 역과 도보 7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10분 안에 있는 그 반경 약 500m에서 1km 지점 안에 있으면 모두 역세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매물에서 워낙 수익형 매물이 역과 가까움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본 매물은 거기 컨셉보다는 재건축 단지와의 가까운 게 컨셉이면서 네. 지가의 상승률에 따른 시세 차익이 중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9호선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제 3단계 구간이 2018년 정도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건축 중에 있는데 이쪽 송파구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서울시에 있는 중요한 업무벨트 라인은 모두 깨뚫고 지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벨트 라인에 이제 3단계 구간에 따른 앞으로의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곳 지역은 서울의 또 도심 2030 플랜의 또 핵심 지역이죠. 영등포구와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지역 보시게 되면 항상 문제점이 됐던 교통 부분이 네. 이제 완화가 돼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그리고 또 제물포길이 또 완화가 되면서 차량 교통량의 약 30% 정도가 더욱더 편리해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던 이 부분이 또 해결이 된다.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곳 지역 마곡지구를 또 중심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마곡지구가 완성이 되면 젊은 친구들이 많겠죠. 20, 30대 젊은 층들이 주변에 일대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또 수익형 매물에 많이 몰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젊은 세대 중에 신혼부부들이 가장 찾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등촌역과 염창 지역의 바로 이런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 많이 몰릴 거다. 그래서 마곡지구와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혜 지역이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지가 상승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곳이 재건축 14단지까지는 재건축이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대출금 규제 상한에 걸려서 강남이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강남의 재건축 바람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 다음 순위, 수익형이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목동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 지역에 재건축이 됐을 때 주변에 가까운 주택, 본 매물이 바로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
그리고 집가 상승, 이주 수요의 기대 심리까지 다 갖추고 있는 매물이 바로 이 지역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개발 포인트를 바탕으로 집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매물을 잡아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이제 살펴볼 텐데 역시나 준공이 또 완료가 됐다라고 해요. 어떤 건물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모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되고 모두 네. 최고급 퀄리티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당연히 감탄하실 정도로 제가 먼저 갔다 왔는데 굉장히 잘 지어놨습니다. 식탁도 아일랜드 식탁으로 돼 있고 아파트, 주공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그런 사양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주차장도 따로 옆에 또 구비가 돼서 세대당 1주차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전세가 나가 있는 매물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 임대차에 대한 부분 걱정까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도 보니까 가전 제품들이 빌트인으로 잘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는 것만 같았네요. 내부가 잘 꾸며져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소액 조건입니다. 1,000만 원대 접근이 가능한 매물인데 이 가격 가능한가요? 예, 자, 이 매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재건축 단지와 가까우면서 가장 저렴하게 여러분 소액으로 이 금리 낮은 시대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라는 게 네. 가장 매력 포인트인데 일단은 분양가가 상당히 착하죠. 2억 500의 분양가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1억 9,500 그리고 2억 정도 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억 9,500에 나간 호수들이 몇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셔서 마음에 드신 호수를 택하시면 되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월세도 낮지 않죠. 3천 보증금에 월 80 정도 내다볼 수가 있겠고 수익률도 괜찮게 나오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곡지구 개발과 그리고 또 9호선의 3단계 구간 그리고 재건축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세 차익형 매물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세 차익형이기 때문에 시기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개발 포인트들이 완료될 시점을 잘 공략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유의사항으로 점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염창역과 가양까지 이어지는 9호선 라인에 수익형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분양가가 요즘에 좀 많이 받는 그런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시만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에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 더욱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두 번째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매물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1호선과 경의 중앙선 청량리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내년 2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5층 건물에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역시나 여기서 가까운 매물 선점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2개 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입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것도 역시 역세권이라서 상당히 좋은 입지가 되겠는데요. 네. 사실 이 입지나 이 물건보다도 이 지역, 그러니까 동대문구에 한번 집중을 하셔서 보면 좋을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 지역을 소개해드리는 거는 동대문구에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지역을 선택한 거고요. 이 지역 지금 역에서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 청량리역에서는 4분 정도 거리가 되겠고요. 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용두역, 그러니까 동대문 구청역까지도 8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한 그러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이곳 주변에는 다양한 시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양령시장을 비롯해서 청량리에 있는 수많은 수산시장과 첨가물시장, 이제 축산시장 등 수많은 시장들이 있고 또 대한민국의 유통을 책임지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돈이 흐르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월세도 상당히 높게 잘 나가는 지역이 되겠고요. 네. 전세가 비중도 상당히 높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은 소액 투자처로 딱 알맞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동대문구청을 비롯해서 보건소, 그 이외에 또 주변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위쪽에는 고려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좀 바로 위쪽에는 또 이문동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대학가들을 끼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곳에 한번 투자를 해보셨다가 지금 자녀분들이 대학생,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자녀분들 편하게 통학도 하면서 학자금에 조금은 도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대문구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포커스를 잡아주셨는데요. 그만큼 동대문구 안에 개발 호재가 많다라는 사실이겠죠. 어떤 호재들이 이 지역에 있을까요? 네, 지금 이곳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10년 전부터 개발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그러한 네. 곳입니다. 자, 하지만 개발이 지금 가시화되질 않고 지금 10년 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가 돼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생겼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투자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서울 2030 플랜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균형발전 촉진 지구로 현재 지정이 끝난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만큼 대형 개발들이 어느 정도 또 이루어진 곳도 있습니다. 자, 지금 청량리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에서 거의 이제 접수를 했다시피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롯데가 상당히 많이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588 홍등가 같은 경우에도 자, 이곳도 롯데건설 측에서 건축을 할 것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이곳에 있는 다양한 혐오 시설과 노후된 시장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지역은 보다 더 첨단 혁신적인 도시로 거듭날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GTX, 서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를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GTX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서울 중요 업무지구까지 그 어떠한 대중교통 차량보다도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노선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울 삼성동 아니면 뭐 양재동 또 신림동, 서울역, 용산 그 이외 다양한 서울의 중심 업무 지구까지 어떠한 지하철보다도 빨리 가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를 노린 그런 노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곳이 청량리가 B노선과 C노선 총 2개의 노선이 이 지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GTX가 환승이 가능한 역, 바로 청량리역과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곳에 한번 투자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삼성과 사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용산 그러니까 서울역 인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이 지역 청량리 쪽에 한번 소액을 투자하셨다가 향후에 이 개발에 따른 높은 시세 차익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GTX 때문에 제가 이 지역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제 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량리 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서 입지 설명에서도 청량리 역에서 도보 4분 거리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삼성, 용산 투자하고 싶지만 투자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아직은 저평가가 돼 있는 청량리 역을 좀 공략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물이 궁금해지는데 좀 준공까지는 시일이 남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건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부 청가물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용산 캠프킴 기지와 비슷한 그런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곳이 개발이 되면서 이곳 인근도 상당히 현대화되면서 좋은 이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설 겁니다. 자, 그만큼 그런 퀄리티에 맞게 지어져야 될 텐데요. 자, 이곳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지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린 물건 같은 경우에 내부 평수가 좀 작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단기적인 월세 수요에 딱 알맞는 그러한 인테리어와 내부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TV를 비롯해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모든 게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향후 GTX가 들어섰을 때는 서울 중심 업무지구에 출퇴근을 하는 셀러리맨들 그리고 맞벌이 신혼부부들 그런 수요층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CCTV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무인 택배함까지 갖추어질 예정이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수요층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다양한 개발 호재들 덕분으로 다양한 수요층까지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서 임대 걱정은 좀 덜어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평가가 돼 있는 지역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또 형성이 돼 있는지 분석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지금 소개드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 평지이면서도 8m 도로가 6m 도로가 8m 도로가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 만큼 지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매매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2억 2천만 원 되겠고요. 전세 활용하실 경우 전세가가 2억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전후 그러니까 아무리 많더라도 2,5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 월세가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월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러니까 3천에 60에서 70 정도가
투자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요. 사실 월세를 투자하시는 그러한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면서 자, 그것보다도 소액으로 투자하실, 그러니까 소액 투자하면서 높은 차익까지 걷어가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매물은 소액 접근이 가능하면서 향후에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분들이 좀 투자에 나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답변까지 해주셨어요.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볼게요. 어떤 점 주의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선분양 매물이 되겠고요. 자, 그런 만큼 입지적, 그러니까 오셔서 이쪽 지형을 한번 또 살펴보시고 도면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느 호수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지 꼭 성견을 발휘를 하셔서 한번 알아보시는 걸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이외에도 주변 돌아다녀 보시면서 어떠한 개발이 될지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분양 매물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직접 와 보셔서 도면도 확인해 보시고 토지 위치도 정확히 파악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동행도 해보시죠. 지금까지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 드렸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최근 부동산 투자하는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액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 상당히 많은데 오늘도 소개해드렸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매물에 대한 정보 방송이 끝난 후더라도 친절하게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그리고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